임 대표의 Check It Out.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채널은 임 대표의 Check It Out이라는 채널입니다. 임 대표의 Check It Out은요, 책을 소개하는 채널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 있는 책을 모두 다 읽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네. 어떤 책은 다 읽은 책도 있고, 어떤 책은 책 소개의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설명해드리고 공감을 유도하는, 공감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채널입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고요. 지금 호주 시드니는 겨울입니다. 너무너무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책은요,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최소한의 한국사. 소제목으로는 5000년 역사가 단숨에 이해되는 최소한의 한국사. 왠지 한국사 그러면 세계사도 그렇고 이렇게 좀 피곤하고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어쨌든 간에 근데 최소한의 한국사라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요 정도는 한국 사람이라면 알아야겠구나, 어떤 이러한 저자의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고조선 건국부터 현대까지 딱 한 번 읽고 평생 써먹는 필수 한국사. 정말 이랬으면 좋겠네요. 한 번 읽고 평생 써먹으면. 역사 이야기 앞에 주눅 든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펼쳐라. 이 책 겉표지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저자는 최태성, 잘 아시죠 여러분? 요즘 한참 뜨고 계시는 한국사 강사이시죠. 프런트페이에서 2023년 6월 21일 6월 21일이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최근작은 2023, 2024 큰별쌤과 재미있게 공부하는 초등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제가 이거 보니까 이분이 최태성 해가지고 태성. 그래서 이게 닉네임이 큰별쌤이더라고요. 큰별쌤.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좀 책들을 내셨어요. 이 한국사에 대한 얘기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실에서 20년간 학생들과 호흡하다가 2001년부터 EBS 한국사 강의를 시작했다. 2017년에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역사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료 온라인 강의 사이트 모두의 별별 한국사, 이 성함에서 태성 별별 해주고 유튜브 무료 강의 별별 히스토리를 열었다. 보는 이를 유쾌하게 만드는 특유의 에너지와 균형 잡힌 역사관 강의마다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까지, 그는 고단한 삶에 지친 600만 수험생에게 실질적 도움과 따뜻한 응원을 전해온 교사인 동시에 대중역사서 집필을 통해서 역사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작가이기도 하다. 일반 독자를 위한 역사서인 전작 역사의 쓸모는 23만 부 이상의 판매를 올리며 역사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쓸모임을 입증했다. 역사의 쓸모, 이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죠. 한동안 한국사 강의로 되게 이름을 떨쳤던 어떤 선생님이 계셨죠. 요즘 조금 자중하시는 느낌인데 또 그 사이에 이 최태성 선생님의 또 최소한의 한국사 인터레스팅 합니다. 2008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EBS 역사 교육자문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MBC 무한도전, KBS 역사저널 그날, TVN 어쩌다 어른, 수업을 바꿔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대중에게 역사의 가슴 뜨거운 응원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저자에 대한 소개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는 책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책 소개는 알라딘과 네이버를 참조했습니다. 외워야 할 것 많고 어려운 한국사,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핵심 내용만 알 수는 없을까? 많은 사람이 역사 공부에 앞서 품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 최태성이 나섰다. 한국사 교과서 저자이며 누적 수강생 600만 명에 이르는 한국사 1등 강사로서 복잡하고 어려운 말 없이 한국 역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한국사를 엄선해 한 권에 담았다.
고조선이 건국된 기원 전 2333년부터 되게 특이하네요. 2333. 이거 안 잊어버리겠는데요. 고조선 건국 2333. 6.2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죄송해요. 6.25가 아니라 6.15예요. 15. 2000년까지의 반만년 역사가 단숨에 이해되는 한국의 역사 입문서, 최소한의 한국사. 단 한 권으로 한국사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책은 중요한 사건과 인물, 문화유산을 두루다니며 한국사의 주요 장면을 조명하고 역사의 큰 흐름을 잡는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교양으로서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친절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자, 이제 연도와 사건을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재미와 의미로 가득한 5000년 우리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 최소한의 한국사 속으로 떠나보자. 책 소개 아주 멋있어요. 무슨 빠바밤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한국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제가 의도했던 대로 책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목차를 좀 읽어드릴게요. 목차가 조금 내용이 긴데 그래도 이 목차 안에 어떤 그 나라와 우리나라 지나온 나라와 그 나라의 핵심, 그 나라를 한 줄 평가하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교양과 상식을 채우는 첫 번째 역사 수업 1장, 고조선과 삼국시대. 고조선, 반만년 역사의 시작. 2333. 외웠죠, 여러분? 고구려, 만주벌판을 달리는 철갑 기병의 군사강국. 고구려는 군사강국이구나. 백제,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문화강국. 백제는 문화강국. 신라, 유연한 자세로 삼국을 통일한 외교강국. 외교강국. 군사, 문화, 외교. 쩔어 정말 멋집니다. 가야, 철의 왕국으로 불리는 무역강국. 무역강국. 지금 대한민국 이 4개를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군사강국, 문화강국, 외교강국, 그 다음에 무역강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장, 남북국 시대. 이 남북국 시대, 요런 표현을 요즘은 쓰나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오래전 일이지만 잘 안 썼는데, 발해, 북쪽이죠. 고구려를 개성한 해동성국, 통일신라,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한반도의 통일국가. 이렇게 해서 남북국 시대에 있고요. 3장, 고려시대. 고려의 건국, 한국사의 중세를 열다. 거란과 여진의 침입, 빛나는 외교 전략과 문별의 몰락, 무신시대와 몽골의 침략, 고려 역사의 분기점, 원간섭기와 국민안의 개혁, 혼란을 넘어 새 시대로. 자, 4장은 조선시대네요. 조선의 건국, 성리학의 기반의 유교 국가를 꿈꾸며 조선 전기 태평성대, 통치체제의 확립과 문화 발전, 사림의 성장, 유교 정신의 확산과 지방 선비들의 등장,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조선 역사의 분기점. 아까 여기 고려에도 분기점, 무신시대와 몽골이 분기점이었는데 여긴 또 보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약간 큰 전쟁들이 있을 때 그 나라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거죠. 코비드도 분기점이 좀 될 것 같은데, 코비드? 네, 전쟁 같은, 세균과의 전쟁. 자, 어쨌든 간에 조선 후기 정치 변동, 분당 전쟁부터 환국까지, 영종조의 개혁정치,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 조선의 세락세도 정치와 피폐한 민생.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예요, 이게 지금. 아주 독재적인 정권하고 민생들이 힘들면 나라가 망하는 이 전조 증상 같아요. 자, 5장. 근대, 조선의 개항, 쏟아지는 열강의 개항 요구와 조선 내부의 혼란, 일제 국권 침탈과 저항, 좌절된 근대 국가 수립의 꿈, 1910년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를 끝낸 3.1운동, 1920년 일제강점기 민족 분열 정책에 맞선 무장투쟁, 1930년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 속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자, 6장은 현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광복과 분단, 해방 이후 둘로 나뉜 한반도, 1950년대 정치사,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의 수립, 1960년에서 70년대까지 정치사는 18년간 지속된 박정희 정부, 1980년대 정치사는 신군부의 등장과 민주화 투쟁, 1990년대 정치사는 민주주의의 발전,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도판이 있고요. 출처까지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책이 아웃의 꽃 중에 꽃,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문영왕은 쓰러지기 직전까지 나라의 사정을 수습하고 질서를 재정립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죠. 저는 그것이 문화의 힘이라고 봅니다. 고구려가 군사 강국이라면 백제는 문화 강국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백제가 첫 수도인 한성을 디자인할 때 적용한 원칙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인데 해석하면 검소하되 누치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럭셔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진정한 럭셔리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오, 멋있는데요. 백제,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문화 강국 중에서입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또 통일신라시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한반도 통일국가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삼국시대에 신라가 세 나라를 통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신라가 삼국 통일의 꿈을 이뤘죠. 왕건 역시 후삼국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주인공 아니었죠. 궁예 아래에 있던 부하였거든요. 어찌 보면 의외의 인물이 후삼국을 통일한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은 항상 자만을 경계할 것, 그리고 뒤에 가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갈 것. 후삼국 시대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 거 중요하죠. 자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고려의 건국, 한국사의 중세를 열다에 있는 내용입니다. 광종은 집권하고 나서 7년이 되도록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만 봤어요. 당태종과 신하들의 정치 문답을 정리한 정관정요를 항상 곁에 두고 읽었다고 하지요. 왕이 별다른 정책은 펼치지 않고 책만 읽고 있으니까 아마 신하들은 너무 무능한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종이 읽었던 정광정요가 보통 책이 아니었습니다. 군주의 도리라든지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 같은 것이 적혀 있는, 쉽게 말해서 제왕학을 공부할 수 있는 정치 지침서였습니다. 7년이 지나고 드디어 광종이 첫 번째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노비 안검법입니다. 노비들은 안검, 즉 자세한 조사해서 살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법입니다. 노비를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호족이었습니다. 당시 귀족 세력이죠. 그런데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양민 신분으로 되돌리면 호족들의 사유재산이 줄어드는 셈이죠.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도 약화되고 광종이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노비가 많이 사라지고 양민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국가 재정에는 도움이 되죠.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좋았어요. 자, 조선의 건국, 성리학의 기반, 유교 국가를 꿈꾸며 있는 내용을 또 읽어드릴게요. 정도조는 유학의 나라를 세우려는 의지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대문 이름에는 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의 예지를 넣어요. 동쪽은 인을 넣어 홍인지문, 서쪽은 의를 넣어 돈의문, 남쪽은 예를 넣어서 숭예문이라고 지었습니다. 북쪽만 예외인데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지 대신 맑을 청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숙청문이라는 이름을 붙었다가 편안할 정자로 바꿔서 숙정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대문에 다 이름이 있었군요. 이름이 있었겠죠. 뜻이 있고. 그렇다면 유학에서 또한 중시하는 신은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이것은 정도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해가 바뀔 때마다 제의 종을 치는 보신각입니다. 보신각은 사대문 한가운데 있죠. 이 사대문 한가운데 있는 신, 이걸 때 보신각종이라고 했군요. 이거 재밌네. 좋아. 자, 이번에는 조선의 개항에 대한 이야기, 쏟아지는 열강의 개항 요구와 조선 내부의 혼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신정변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개국연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는 근처에 불을 질러 연회장을 혼란에 빠뜨린 뒤에 명상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다음 창덕궁으로 가서 청이 난을 일으켰다고 속여 고종과 명성황후를 경운군으로 피신시켰지요. 왕을 사로잡은 이들은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고 개혁정강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정강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신분제 폐지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신문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상을 제시한 거잖아요. 100여 년 전의 청년 세대가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나라 근대사 중 무척 값진 장면이지요. 근데 아쉽게도 또 금방 끝냈죠. 3일 천한가?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렸죠. 어쨌든 간에, 또 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했던 일들, 박수 받을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1980년대 정치사에 대한 내용, 신군부의 등장과 민주화 투쟁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들어섰기 때문에 정통성이 취약했어요. 유신체제와 달리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해외여행을 자유화하는 등 유화 정책을 실시했지만 매년 봄만 되면 정통성이 흔들렸지요. 5월만 되면 시민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면서 시위를 벌였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1987년 1월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경찰 고문 과정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탁자를 탁 하고 쳤더니 하고 죽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경찰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대통령 직선제였어요.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 1987년 4월 13일 4.13 호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7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를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뜻이에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지요.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직선제가 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본 책은요, 최소한의 한국사 5천년 역사를 단숨에 이해하는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린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찾아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그래도 한국인인데 나도 이 정도는 알아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임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채널은 책잇 아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아무것도 모른 채 널 소원을 말하고